그 노량진대학교의 청년을 위한 정치학과라는 수업을 개설해서 그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름은 윤범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네요. 네, 윤범기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에서 저를 소개를 좀 드리자면 강동초등학교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제가 청소년 진로 교육을 많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한테 처음에 자기소개하는 화면을 복사해서 갖다 붙여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청소년들은 좀 알아들으니까 현대복을 나왔고 오 그럼 이제 청소년들에서 오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뭐 여러분은 이미 다 갔으니까 그래서 뭐 감흥이 없죠. 어쩌라고 이런 거 영상을 보시고 공부 편하게 했고요. 네, 연변 기자가 됐어요. 원래 직업은 기자예요. 직업은 기자고 앵커를 잠깐 했네? 잠깐 진짜 눈 깜짝할 뻔했어요. 그 다음에 신촌대학교를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말부터 처음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작년 4월에 저희가 개교를 했죠. 작년 1학기, 여름 계절학기, 2학기를 운영하고 이번에 겨울 계절학기까지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름 계절학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노량진대학교에도 참여를 하면서 이번에 학과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을 위한 정치학과라는 학과는 어떤 학과인가? 그거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질문은 이거죠. 왜 청년은 투표를 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의식이 시작이 됐어요. 이건 이제 물론 요번에는 좀 올랐어요. 이번 20대 총선은 좀 올랐죠. 근데 구글 검색해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갖고 왔습니다. 19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투표율을 봤을 때 19세는 많이 투표해. 47%. 근데 19세는 이제 처음이잖아요. 신기하니까 하는 거죠. 신기하니까. 오 하고 가서 해요. 20대 전반도 그 좀 신기했던 기분이 좀 남아있어서 그래도 인생의 첫 투표니까 주변에서도 해야 된다 하니까 해. 근데 20대 후반이 되면 푹 떨어집니다. 그렇죠? 30대도 떨어지고 30대 후반쯤 돼서 이제 결혼하고 뭐 집 사고 전세 얻고 이렇게 되면 뭔가 이 정책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40대, 50대는 알다시피 이제 486, 586 세대 민주운동을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 참여의식이 좀 높고 60대 이상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열혈 지지층이신 거죠. 현직 대통령님의 열혈 지지층 아이돌 팬클럽처럼 좋아하시는 저희 어머니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항상 걱정하세요. 아니 근데 아들 걱정을 안 하시고 항상 그거를 하죠. 우리 어떡하냐 불쌍해서 어떡하냐 맨날 민간을 불쌍하다 뭐가 그렇게 불쌍하지 평생 취업도 한 번 안 해보고 돈 걱정 없이 잘 사신 분인데 뭐가 그렇게 불쌍하지. 근데 어쨌든 불쌍하다 그분들이지.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왜 청년들은 투표를 하지 않을까? 왜 청년들이 투표율이 이렇게 툭 떨어질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청년들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20대 개새끼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자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선거 때 되면 이제 뭐 투표 참여 뭐 이런 캠페인성 기사도 쓰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저한테 역으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공익 광고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아니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며. 선거가 우리나라의 그 이렇게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나보고 투표를 해서 그걸 결정을 하래. 우리나라의 명운을 나보고 결정을 하래. 근데 그 청년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는 정치를 몰라. 한 번도 정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 도대체 뭐 한나라당과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뭐가 다른지 또 이 대선 후보와 이 대선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 어떤 스토리를 가졌는지 정책이 뭐가 다른지 한 번도 나한테 알려준 적이 없어. 배워준 적도 없고 분명히 우리나라 공교육은 중학교까지예요. 그렇죠.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예요. 중학교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사실 고등학교보다 선택이거든요. 그럼 중학교를 나오면 그 어쨌든 고등학교까지 대부분 나오니까 그렇다 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들을 갖추고 나와야 돼요. 그게 공교육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치교육. 물론 이제 노동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아니 대한민국의 유권자라고 하면서 19살 되면 투표권을 주면서 전혀 정치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아요. 공교육에서. 공교육에서 정치의 정자만 꺼내도 굉장히 학교가 난리가 없어게 나요. 학교에서 정치 얘기를 했다. 어떤 교사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뭐 퇴출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19살 되면 그때부터 투표를 하래요. 한나라당이 좋아 민주당이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대체 나보고 어쩌면 말이야.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는 그럴 바에 난 차라리 투표하지 않겠다. 내가 투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위험한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데 난 정치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20대 초반에 대학생
그 얘기를 듣고 인터뷰를 했죠. 나름대로 굉장히 일리가 있다. 좀 깨우친 바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투표하지 않는 20대를 비난하기만 했는데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의식이 없다고 막 이렇게 혼내기만 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언제 20대를 위해서 진정하게 먼저 손을 내밀고 정치를 교육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노량진대학교라는 게 물론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도 뭐 있지만 정외과도 있고 다 있지만 대학교 4년 다녀도 전공과 관계없으면 정치 수업 하나도 안 듣고 졸업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대학생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의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뭐 투표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언제 한마디라도 진솔하게 정치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적이 있어? 얘기해 본 적이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량진대학교라는 춘천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대학교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건, 정말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누구나 국민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할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지식을 갖춰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걸 가르치는 일종의 교양 수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왕이면 그런 그 수업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은 뭐겠어요? 직접 경험이죠. 직접 경험. 자기 스스로 경험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좋은 정치 교육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직접 경험을 이번 총선에 온몸으로 실천하신 근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왜냐면 그런 경험들이 낙선했다고 해서 오늘 일단 셋 다 낙선했잖아요. 낙선했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면 또 개인의 경험으로 그냥 소진되고 이 사회는 다시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사라지지 않고 축적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축적돼서 그 다음 도전에는 거기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친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지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기획 강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수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독일에 있는 무슨 정치 교육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취재한 내용 사진 찍어온 걸 찾아볼게요. 이번에 보면 20대 총선에 청년들이 많이 도전을 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일종의 혁신 위원장이었죠. 청년 인재 영입 위원장이 돼서 많은 청년들을 영입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한 분 계시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0, 30대로 물론 저희 표창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다르죠. 강희영 씨는 원래 CEO를 하셨던 분이고 나이도 좀 있으시고, 이철희 소장은 아시는 분이고, 12명 정도가 좀 끝에 있는 20살, 20몇 살짜리부터 해서 한 20, 30대 12명 정도의 청년들이 더민주당으로 입당을 해서 출마했고, 더민주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도 분명히 있고 정의당에도 많이 있고 민중연합당이라는 당에도 많이 있었죠.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당선된 분 있나요? 다 떨어졌어요. 물론 표창원은 붙었지, 이철이도 붙었고, 이런 사람 빼고 청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당선된 사람이 있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앞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선거 때문에 되면 갑자기 이렇게 영입을 해. 어디서 막 이 사람처럼 영입을 해. 그래갖고 막 출마를 시켜. 그리고 다 우수수 떨어뜨려. 이런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치권이.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까운 인생들을 멀쩡하게 해서 내가 그만두고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난번에 춘천대학교에서 강의했지만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봤다는, 일부러 기획사 안 끼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선거를 뛰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혼자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매번 배워야 되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비슷한 게 뭐냐면 4년 전에도 있었어요. 4년 전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민주통합당에서 이제 1차 청년비례 경선을 했었죠, 오디션. 이게 이제 뭐냐면 이때 난 분위기를 낸답시고 홍대 입구에 있는 V홀이라고 하는 뭐라 그러죠? 그 클럽을 빌려서 거기서 일종의 이제 출마자 대회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당대표였던 한명수, 남윤인순, 김유정 이런 당시 국회의원들 혹은 이제 당 지도부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이상한 거 리본 달고 빨간 모자 쓰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이 락파티라는 행사는 이 사진을 한 장 찍기 위한 행사였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진을 한번 찍어서 우리 당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몰려왔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한 행사였어요. 그리고 원래는 20대 2명, 30대 2명, 4명을 국회의원 당선권에 넣어주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 중에 30대 2명만, 그 김광진 장관하죠.
2명만 당선권에 넣고 20대 2명은 저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밀린 자리에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비례대표 상위 순위로 들어가고 이 대회를 주최했던 사람들. 결국 여기 출마했던 이 많은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청년들 데리고 뭐 하자는 거죠? 이런 짓들을 지금 정당이 그나마 청년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민주당 쪽에서 이런 짓들을 해오고 있다. 한 번도 이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이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 372명이나 되는 아까운 정치 지망생들이 선거 끝나고 당선된 2명 빼고, 그렇죠? 김관진, 장하나. 뭐 정문에는 부대변인 시켜줘가지고 좀 다녔고, 그 외에 나머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어떤 걸 모아내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물론 이번에 청년 정치들이 많았어요. 여기 계신 이상훈 씨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출마를 하고 직간접적으로 선거를 뛰었는데 제가 선택한 그 후보는 3명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학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다준다 연구소라는 거예요. 다준다 연구소장이라는 직업이 이 직업도 아니야. 뭘 다준다 연구소라는 게 뭘까요? 다준다? 뭘 다주지? 뭐냐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 정치 연구소. 줄임말이 다준다 연구소. 이 친구는 아까 말했던 이 여기 출마했던 여기 얼굴도 없죠? 저 뒤 어딘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출마했다가 떨어졌어요. 본선도 못 가보고 예선 탈락한 친구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친구를 10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10년 전에 제가 기자 되기 전에 열린우리당에서 대학생 아카데미에 스텝으로 참여했을 때 거기 참가자로 왔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방대 경기대인가요? 나왔는데 그 당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미래의 대통령 이동하기라고 적혀있었어요. 싸이월드 미니홈피 제목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도 대통령 하고 싶니? 이런 생각이 속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 정치 야권 쪽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 왔다가 많이 봤는데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흩어져요. 처음에 깔짝깔짝 몇 번 하다가 한두 번 도전해보고 선거 한번 지나면 우수수 사라져요. 왜냐면 자기한테 자리 안 주는 거 알았으니까. 어차피 자기 이용만 하고 자기 안 주고 알아. 다 흩어져. 어느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근데 이 친구는 제가 10년 넘게 지켜봤는데 10년 동안 꾸준히 계속 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남이 알아주건 말건 자기는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은 정치이다. 자기는 이미 정계에 입문한 지 12년째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민주당에 입당한 게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게 13년 전이거든요. 정계 입문한 지 13년째 꾸준히 정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을 모아가고 있어요. 다준다연구소라는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토론회도 열고 독서 모임도 열고 뭐 토크쇼도 하고 다양한 행사, 체육대회 등등 청년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 대학생 정책자문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민주당 시절에 그 당내 대학생들의 어떤 의견 소통 창구 이런 걸 만들었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위원이 됐어요. 그 옛날에 이준석이 떴던 게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이라는 게 되면서 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정치권에서 꽤 유명한 직함이었어요. 이거 덕분에 이동학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그 언론에 인터뷰도 하게 됐고 요거 덕분에 유명해졌죠. 그리고 요거 사실 이 혁신위원이 10명이 넘었어요. 이동학은 그중에 제일 어린 친구였는데 사실 언론 검색해보면 그 혁신위원 중에 언론에 대고 뭔가 의미 있는 발언을 한 친구는 거의 이 친구밖에 없어요. 이 친구하고 김상곤 위원장, 그다음에 조국 교수. 근데 김상곤이나 조국은 지나가면서 해도 기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얘는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기사가 안 되겠죠.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고 사파리스에 비판하는 편지도 쓰고 굉장히 그 청년 혁신위원으로서 꽤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했다. 그 노원병이 출마를 했죠. 노원병이 출마를 했어요. 그렇죠? 노원병이 출마를 해서 이제 엄청난 표차로 떨어졌죠. 근데 본선에 간 것도 아니고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예선에서 당내 후보도 못 당했어요. 당내 후보도 못 이겼어요. 나를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친구도 13년간 이 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뭔가 굉장히 많이 자기 나름대로 축적한 에너지가 있고 노하우와 경험이 있다고 봐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원래는 실업교고등학교 나온 친구예요. 공고생이에요. 공고. 자동차 전공한 공고생이고 그리고 태권도 선수였어요. 태권도 선수였는데 백이 없어. 자기 말했다면 백이 없어. 맨날 은메달만 땄다는 거예요. 금메달은 다 내정이 됐다는 거죠. 누가 딸지. 항상 어떤 대회를 나가도 항상 은메달 받다. 은메달만 한 6개 있대요.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자세한 스토리는 실제 강의 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가 유명해졌던 건 이제 당내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해서 이 연설 이동학 연설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 연설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죠. 그 다음 오창석입니다. 오창석은 원래 팩트TV 아나운서죠.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그냥 아나운서 준비생이에요. 근데 아나운서 준비생보다 더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남자 아나운서 준비생이에요. 남자 아나운서 준비생은 여자보다도 훨씬 더 되기가 어려워요. 뽑지도 않고 일단 기본 뽑는 티오 자체가 별로 없고 돼도 공중파를 들어가지 않는 한 계약직으로 몇 좀 하다가 금방 또 이렇게 떨려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만 자리가 없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열심히 시험을 보다가 어디다 얻어 걸린 게 뭐냐면 팩트TV였던 거예요. 팩트TV가 됐네? 그래갖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팩트TV가 어떤 방송이었어요? 뭐 무조건 현장을 막 가는 방송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세월호를 중계하게 됐어요. 세월호 마침 그때 팩트TV 아나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세월호 현장에 내가서 한 달 동안 처음에 이렇게 잘생긴 애가 나중에 점점 초췌해지면 이렇게 나중에 본인 사진 갖고 와서 일단 보여줄 거예요. 실제 강의할 때 세월호 중계를 하면서 꽤 그래도 네티즌사에서 알려졌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자기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야 만다 라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뭐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장하준 교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 이메일로 연락해서 컨택하고 무작정 비행기 타고 찾아가서 만나서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자기만의 레미스타트라는 인터뷰집을 1인 출간을 했어요. 1인 출간. 자기가 스스로 출판사 안 거치고 자기가 직접 출판사로 만들어 출간을 했고 등등. 그다음에 더민주당의 영입인사로 문재인 이렇게 딱 사진 찍고 이렇게 이번에 그 영입인사로 같이 이제 영입이 됐죠. 그래서 부산에 사흘에 출마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표차로 낙선했어요. 엄청난 표차로 7대3으로 낙서요. 7대3으로. 근데 이제 그래도 얘는 예비경선을 통과했어요. 얘도 뭐 꽁으로 먹은 건 아니에요. 동학이는 예비경선도 못 갔잖아. 얘는 예비경선을 통과했어. 본선까지 갔어. 실제로 선거를 보면 본선에 가서 포스터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선에서 포스터를 붙이면 일단 인지도가 확 높아지거든. 주민들이 지나면 보게 되잖아. 동학이는 거기까지도 못 간 거고 얘는 그래도 본선에 포스터 붙였다. 그 다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고 본의 아니게 직업정치인으로 살게 됐어요. 아나운서인데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되게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사장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인 거죠. 사실 이 사진은 거의 인생 사진이에요. 인생 사진. 아니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닌데 본인도 제일 좋아하는데 이 사진. 인생 사진이에요. 이 사진 때문에 이게 미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청년들이 아까 말한 그 락파티를 통해서 당선된 2명의 의원 중에 남자 의원이죠. 순천 곡성의원에 출마했다가 역시 예선 통과를 못했죠. 순천시장 출신한테 져가지고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컷 유세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까 말한 이동환 후보랑 같이 전국에 유세를 다녔었죠. 필리버스터 다시 부활된 필리버스터의 1호로 해서 그 처음에 자기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기 배희선 실장도 한마디 하셨다고 하는데 왜 오늘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필리버스터 1호가 됐는데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급하니까 다른 의원들 준비해야 되니까 일단 네가 올라가.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막내잖아. 원래 군대도 보면은 제일 굳은 일은 누가 하죠? 제일 막 들어오면 신입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제일 어리니까 일단 네가 체력도 좋고 나이도 어리니까 네가 일단 올라가. 그래서 뭐냐면 그 뭐라 그랬더라. 하여간 다음 의원이 준비할 때까지만 버텨.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니까 일단 다음 의원이 준비할 때까지만 모두 잠깐만 버텨줘. 그렇게 해가지고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이제 그 의사 자기 상임위에서 회의했던 자리 몇 개 들고 올라가서 연설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는데 5시간 19분을 한 거죠. 그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1970년대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했던 5시간 뭐 10분인가 뭐 그거보다 조금 더 길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조간에 대문짝만하게 김광진, 김대중 기록 깨고 필리버스터 몇 시간 경신 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왔죠. 그게 사실은 김광진이 4년 동안 의정활동한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유명해지게 만든 계기가 됐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유명세를 타서 갑자기 스타 정치인이 됐죠. 그래서 또 그 전에 사실 이미 국감 스타로 유명했었어요. 국방 전문가로 우리나라에 이제 몇 안 되는 민간인 출신 국방 전문가. 사실 국회 국방위원회를 가보면 대부분의 국방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장군들이에요. 그렇죠. 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다 기존에 현역 장군을 했던 공군, 해군, 육군, 특히 육군 장군을 했던 사람들이 사성 장군 달고 정계 이렇게 전역한 다음에 비례대표로 영입돼서 국방위원회 국회의원이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의 관심은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무기를 구입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미사일을 들어올 것인가, 어떤 탱크를 살 것인가, 뭐 이런 거죠. 어떤 잠수함을 들여올 것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현역 사병 출신이죠. 그 군 복무 임기 중에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이 양반은 자기가 사병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큰 관심 없고 무기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방사비리는 문제지만 뭐냐면 있죠 수통이 물이 새네. 물을 담아야 더 들고 다니는데 수통에서 물이 줄줄 새는 거야. 그리고 방탄복을 입었는데 총알이 뚫리는 거야. 방탄복을 입고 총을 쏴봤는데 실험을 했죠. 매니킹에다 대고 총알이 뚫리는 거야. 방탄복인데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병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 그 기존에 장군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장군들은 뭐 관심 없지. 자기가 직접 뭐 방탄복 입고 싸움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를 많이 지적을 해서 그거 한번 터뜨릴 때마다 빵빵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국감스터로 유명하긴 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제일 유명해진 필리버스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전에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뭐 시민단체를 두고 순천 쪽에서 운동을 했던 친구고. 그래서 요 3명 물론 더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남자 정치인들에 편향된 거 아니냐. 여성 이번에 김빈 씨도 영입되고 뭐 청년 여성 당선자는 오히려 다 여성들이 당선됐죠. 김수민 씨, 뭐 시보라 씨, 뭐 여성 정치인들도 한번 모아볼 수 있는데 일단은 내가 친한 사람 위주로 내가 쉽게 섭외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당선도 되기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선거 결과 나오기 전부터 이미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1강 다음 주 목요일이죠.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강의를 이제 강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5월달에 목요일날 마지막에 김건희 의원이 현역 의원님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의원으로서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5월달에 김광진을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5월 5일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한 주를 밀어버리면 그 다음 주에 되면 김광진 더 이상 의원이 아니야. 현역 의원일 때 뭐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하게 하려고 일부러 무리하게 제가 5월 5일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는 제가 간단하게 밑밥 깔아주는 배경지식으로 강의를 하고 안 오셔도 돼요. 사실 5월 5일 강의는 그냥 이 뒤에가 중요한 거지. 나는 뭐 출마자도 아닌데 나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그 엄치신 분들한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한번 좀 깔아드리는 그런 의미의 역사 강의를 좀 할 거고, 그다음에 2강, 3강, 4강은 이동화, 오창석, 김광진 순으로 얘는 예선 탈락, 얘는 본선 탈락, 얘는 현역. 어쨌든 뭐 나름 조금씩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치적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마련했다. 여기 보면 이미 신청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많이들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